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2일이고요. 오후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대체 어느 나라의 포털이냐? 한중전 축구 있지 않습니까? 응원, 중국 응원이 우리나라 응원보다 더 많았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정말 황당한데요. 전효 전 의원이 이에 대해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탄핵. 이거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민주당 또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데요. 어차피 헌법재판소 가서 기각될 것을 자꾸 만지작거리는 이유, 그만큼 한동훈 장관이 무섭기 때문일 텐데요.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고요. 자, 그리고 KBS, MBC, EBS, YTN 등은 결국 민영화로 가는 수밖에 없다. 박살을 내야 된다라는 입장이 유근일 주필에게서 나왔습니다. 소식 정리해드리도록 하고, 또 지금 조국이 이상한 짓을 꾸미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좀 너무 정략적이고 잔머리를 돌리는 것 같은데요. 그 관련된 소식 여러분들께 쭉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응원이 쏟아진 한중전. 전효 전 의원, 다음은 어느 나라의 포털이냐, 입장을 밝혀라 라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전효 전 새누리당 의원이 포털 사이트 다음은 분명 한국의 포털 사이트인데 어떻게 한중전에서 한국이 아닌 중국을 응원하는 사람이 더 많은지 이해가 안 된다면서 다음은 입장을 확실히 밝혀야 된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전효 전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어제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포털 다음에서 한국이 아닌 중국을 응원하는 사람이 120만 명에 달했는데 한국을 응원하는 사람은 100만 명이 안 됐습니다. 같은 시간에 네이버는 중국 응원이 26만, 대한민국 응원이 323만이었습니다. 한국 여론조작에 중국이 뛰어든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면서 네이버도 이들에게 점령당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확실히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요. 전효 전 의원이 올린 캡처에는 어젯밤 9시 기준 포털 사이트 다음의 클릭 응원 수가 대한민국은 91만 6천 명으로 44%, 반면에 중국은 118만 3천 명으로 56%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전효 전 의원은 아무리 다음이 좌음이라고 해도 이런 상황은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다음에서는 개딸들의 댓글놀이가 24시간 진행됩니다. 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전효 전 의원이 글을 올리자 블로그에는 오래전부터 대한민국 선거에 외부 세력들이 깊숙이 개입한 게 확실하다면서 전효 전 의원의 주장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댓글이 달리고 있는데요. 정말 이상하죠. 도대체 다음을 통해서 축구 중계를 보는 사람들이 중국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중국 국적자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중국을 지지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다음은 IP라든지 이런 걸 분석해서 빨리 진실을 밝혀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매크로라던가 이런 기계적인 꼼수를 핀 거라면 이거는 업무방해로 잡아놓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드루킹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여론 조작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 축에서는 지금 회사가 날아갈 생각을 해야 할 각오로 진실을 밝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 다 두려움 때문이죠. 민주당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또 탄핵 카드를 만진다고 합니다. 만지작 거린다는 거죠.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국무위원 탄핵을 여론전에 적극 활용해온 민주당이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힘입어서 한동훈 장관 탄핵을 추진할지를 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간 민주당이 추진해온 각종 탄핵 소추안은 헌법재판소에서 가로막힐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이 또다시 장관 탄핵을 추진했다가 헌재에서 가로막힐 경우 정치적 부담이 커서 망설이는 모습이라는 거죠. 민주당은 9월 27일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곧장 한동훈 장관 파면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영장 기각 당일 열린 당 회의에서 정부 여당의 정치 복원을 요구하면서 한동훈 장관 파면이 그 시작점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한동훈 장관을 파면하라고 구호를 외쳤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탄핵을 거론했다고 하는데요. 국무위원 파면은 탄핵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주장은 한동훈 장관 해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할지 검토하겠다는 대여 압박으로 해석됐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자신의 당대표의 불법을 수사해서 처벌하는 게 탄핵의 사유인지 묻고 싶다라면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다수당의 권력이 수사를 방해하고 범죄를 옹호할 때 외풍을 맞고 수사가 왜곡되거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임무입니다 라고 강조했는데요.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의 탄핵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3월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재 결정을 앞두고서도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한동훈 장관 탄핵이 거론된 바 있습니다. 황운하는 사퇴를 거부한다면 탄핵 추진도 검토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고, 김용민은 탄핵이 답이다 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 탄핵을 벼르면서도 실현되지 않을 경우 돌아올 정치적 부담을 의식해서 탄핵 소추안을 추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앞서 이상민 장관 등 국무위원을 겨냥한 탄핵안이 헌재에서 가로막힌 점도 부담입니다. 민주당은 2021년 2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바 있습니다. 임성근 판사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시절 일부 개별사건 재판에 관여한 의혹이 있어서였습니다. 민주당은 다수 의석으로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안을 국회에서 가결시켰지만 헌재는 탄핵 심판 청구를 각하 처분했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가 탄핵안 처리 직후 임기 만료로 퇴임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 행안부 장관이죠. 탄핵을 국회에서 밀어붙였습니다. 이로써 현직 장관 탄핵안이 사상 처음으로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이상민 장관의 탄핵안은 지난 7월 헌법재판관 구인의 만장일치로 기각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가 단식 농성 중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었는데요. 소위 말하는 최상보영 의혹 관련해서입니다. 이후 이종섭 장관이 사의 표명을 하면서 국방부 장관 탄핵안은 흐지부지 됐습니다. 당내에서조차 국방부 장관 탄핵을 추진할 경우 안보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반대 의견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안 가결로 탄핵 정국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안동환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 탄핵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안 차장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관련자 유우성을 보복 기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2014년 기소해서 상당 부분 유죄된 사건이라며 반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요, 지금 한동훈 장관이 눈에 가시죠. 결국 한동훈 장관이 큰일 낼 거라는 거 민주당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어떻게든 한동훈 장관 손발을 묶고 가능하면 자르고 싶은데요. 그게 안 됩니다. 왜? 죄를 지은 게 없거든요. 누구처럼 혐의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재판을 일주일에 3번씩 봐야 되는 상황이면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은 죄 지은 게 없습니다. 당당하고 떳떳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탄핵을 추진을 한단 말입니까? 망신밖에 돌아오지를 않죠. 그러니 말로만 탄핵을 외치는 거고요. 이거는 겁먹은 개가 멍멍 짖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MBC, EBS, KBS, YTN 이거 다 주인 있는 민영화가 대안이다 라는 류근일 칼럼이 나왔습니다.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을 대선 공작 게이트로 명명한 국민의힘이 전방위 공세에 나가고 있다. 국회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민주당이 함께 진상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
이런 언론의 현실의 연장선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위에 가짜뉴스를 인용 보도한 JTBC, YTN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MBC는 심의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의원이 나서지 않더라도 공영방송과 일부 종편의 편파 뉴스와 가짜뉴스는 오늘 좌파 세상의 가장 추한 병폐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좌익혁명 세력은 그들의 이데올로기 밑바닥에서부터 계급 독재, 일당 독재, 이념적 전체주의를 내겁니다. 그들은 기성체제를 타도할 과정에서는 비판할 자유, 반대할 자유를 주장합니다. 하지만 자기들이 정권을 잡고 나서부터는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억누릅니다. 그래서 운동권은 집권하자마자 공영방송부터 먼저 장악하고 그것을 온통 민노총 방송 일색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민노총 방송 그만하니까 운동권은 다시 상투적인 방송 장악 어쩌고 하면서 악을 쓰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뻔뻔스럽고 편리한 일방주의입니다. 이제야말로 공정한 방송 풍토를 제도화할 참된 개혁을 시도할 기회인데요. 방송이 선전선동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공영방송의 민영화가 해답입니다. 개혁은 타파하는 국면과 대체하는 국면 두 단계로 이뤄지는데 무엇을 타파할 것인가? 공영방송이라는 이름의 도구 언론을 폐기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KBS, EBS, MBC, YTN 같은 리바이어던 국가의 괴수의 도구, 정권의 도구, 당파의 도구, 노조의 도구, 운동권의 도구, 정치 마피아의 도구를 타파해야 되는데 대안은 민영화입니다. 민영화가 만능은 아니지만 도구 언론을 일단 극복하고 보자는 겁니다. 언론노조가 민노총에 장악된 구조를 깨야 한다는 겁니다. 언론노조라는 개념 자체를 다시 바르게 재정립해야 됩니다. 언론은 기자와 편집인 개인이 하는 겁니다. 이 개인을 묶는 공통 가치는 자유언론입니다. 기사를 개인이 아닌 집단이 씁니까? 기사가 집체작입니까? 당의 노선에 맞췄습니까? 헌법상 노조는 합법적이고 정당하지만 극좌 노조가 언론 전체를 장악하는 것은 전체주의 일당 독재나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민노총이 모든 언론을 획일적으로 먹어버린단 말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언론사 간부직도 민노총이 다 맡아 하고 보직이 없어도 민노총이면 연봉 1억씩 빼가고 도의적 흠결이 있어도 좌파면 언론사 사장직을 계속 움켜쥐고 기자 한 사람이 민노총에 항의하면 목을 자르고 비좌파 야당 추천 이사가 민노총 방송에 굽히지 않으면 폭거로 밀어내고 하는 등등의 좌익 풍토를 철저히 혁파해야 됩니다. 일부 비좌파 언론들 이래도 밤낮 휘어주고 밀려주고 적당히 할 작정인가? 얍삽한 기회주의는 극자보다 더 나쁘다는 겁니다. 기계적 양비론부터 탈피해야 된다는데요. 방송통신위원들, 심의위원들, 그리고 자유진영의 각 매체의 이사들 분발을 촉구한다는 게 류근일 주필의 입장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영화가 만능은 아니지만 최소한 공무원처럼 탱자탱자 놀면서 1억씩 받아가는 KBS 같은 경우는 1666명이 무보직인데 연봉이 1억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혁파해야 될 일이죠. 개인 회사라면, 민간 회사라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자, 조국이 언론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미국 유력 언론의 경고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자, 미국 유력 언론의 경고, 더 뉴요커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침식시키고 있다라는 건데요. 딱 여기까지만 캡처해가지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뭐 언제나 그렇듯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더 뉴요커에서 해당 기사를 쓴 사람의 성은 킴이었습니다. 2.모 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이거 진짜 이렇게 한국의 좌파 세력들이 미국 언론에 기고 내지는 기자로 취직해가지고 한국 상황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기사를 쓰는 거,
이게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국제적인 사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의 판단을 기대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필요한 뉴스 정리해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